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이제 인터넷에 검색에서 이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가스라이팅이 뭔지 알죠? 가스라이팅 이제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그런 거야. 어두운 환경에서 이제 후레쉬를 네 가능합니다 노야님. 네 좋죠. 후레쉬를 이제 확 비추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가스가 우리 왜 화장방 가면 가스가 자욱해요. 앞에 누군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두운 환경에서 후레쉬를 갑자기 내 쪽에 딱 비추면 거기만 밝고 다른 데는 다 어둡고 그 사람만 딱 부각되죠. 그러면 그 사람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의 이제 마음을 조정을 해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게끔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예. 엄청나게. 예, 너무 비비지하게 많은 거야. 근데 특히 누가 가스라이팅을 많이 할까? 뭐 친구도 많이 하고 애인도 많이 하고 뭐 직장 동료 상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 가장 가스라이팅 많이 하는 사람은요. 바로 대한민국 부모님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5,000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이 못해서요. 사랑해서 그런 거죠. 붕어 형은 대한민국 부모님, 자기 부모님 안 좋게 생각하십니까? 나쁘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베풀고 하는데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육적인 걸 보면 부모님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게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뭐 진로 같은 거나 인생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중요하고 자식들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의지대로 자식들의 삶을 함부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물론 제가 부모님이라고 사례를 들었지만 사실 부모님 말고도 많아요. 뭐 친구도 그렇고 직장 상사도 그렇고 뭐 남녀 관계도 그렇고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가스라이팅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이 정가의 어떤 연을 맺은 사람들. 부모님도 정이죠.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나눈 정이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연결된 거니까 가장 오래 두고 가까이 둔 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깊이를 둔다고 하면 친구인데 친구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애인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타인의 어떤 성격과 의지와 어떤 꿈들을 뭔가 자기 것인 것 마냥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것 마냥 뭔가 이렇게 간섭하고 침해하고 뭔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람의 의지대로 살게끔 하는 건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요?
보통 이거를 너무 우선시 생각하니까 이거를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러분 인정합니까? 형님 인정하시나요? 내 의지에 상대방을 끼워 맞춰가지고 집어넣어 강제로 그 사람 어떤 의사와는 관계없이 집어넣어서 그 사람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끔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어떻게든 내 의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 의지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난 더 중요해. 왜 가스라이팅이 많아지냐? 내 의지대로만 사는 것만 1순위로 보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널 위해서. 아니잖아 이게. 겪어보면 알잖아. 이게 끔찍하잖아 여러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그런 것들 많아.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혀 당하는 사람 입장 이해 못해요. 전혀 겪는 사람들 입장을 이해 못해. 현대사회에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안 하고 가장 기피하고 가장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지금 꼭 필요한 거 그게 뭐냐 아세요?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가 뭔지 아시죠? 근데 현대사회에서 역지사지의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유튜브도 자기밖에 모르고 네이버도 자기밖에 모르고 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한 세상이야. 방송도 자기밖에 몰라. 지그들밖에 몰라. 보는 사람 입장 이해 안 해요. 듣는 사람 입장 이해 안 해. 상대방 입장 이해 안 해. 여러분 봐봐. 마녀사냥 같은 거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마녀사냥 같은 거 왜 이렇게 비비지하게 많이 일어납니까? 왜 언론한테 항상 이용당합니까?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생각을 단일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한쪽에서 그럴싸하게 뭐 내용을 내버리면 일단 까고 보는 게 한국 사람 심리 아닙니까? 그 중에 그 까는 사람들 중에 비난하는 사람 중에 근데 혹시나 아닐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괜히 아닌데 우리가 괜히 비판하면 저 사람 얼마나 상처가 될까? 그리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뭔가 한국 사람들이 보면 뭔가 그럴싸하게 만들면 다 믿어버려.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럴싸하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용하기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이용하기 좋다고 생각해. 그럴싸하게 하면 다 믿어버리니까. 그럴싸하게 만들면. 그래서 조작가, 기만가, 가식이 난무하는 거예요. 방송에서도 그걸 기만, 가식을 아무렇지 않게 써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 그런데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역지사지예요. 적어도 제 방송에서만큼 역지사지 정리시키고 싶어. 제 방송에서만큼. 다른 사람 이해 못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싶어요. 물론 이게 랜선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 사는 걸 다 몰라요. 모르는데 적어도 여러분 하는 얘기만큼은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반대편 입장하고 여러분 입장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대단한 사람 아니고 저도 배워야 될 점 많고 모자란 점 많아요. 많은데 방송을 이 썰방을 하면서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넣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역지사지. 제가 항상 고민사연 얘기할 때 뭐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물론 억울한 사연도 있지만 난 잘못된 것도 얘기를 해요. 잘된 것도 얘기하고 아닌 것도 얘기를 해. 같이 얘기를 해야 돼. 같이 얘기하는 게 가장 도움이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상대편이 잘못됐다. 상대편이 나빠. 제가 로얄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로얄님한테 그렇게 로얄님한테 함부로 대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어? 돈 제대로 안 주고 사람 차별하고 그 사람 잘못했다고 하지만 또 다르게 뭐라고 해요? 로얄님도 잘못했다고 얘기했죠. 왜 그 사람 말만 믿고 순전히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면서 급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자세히 듣지도 않으면서 왜 보따리 싸가지고 거기 갔냐고.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역지사지가 우리가 머릿속에 딱 배어있으면 누군가의 의지를 함부로 다룬다거나 무시한다거나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면 그 자식이 요즘 애들이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요즘 애들이. 요즘 애들이 점점 야갔어.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야갔어요. 학교 폭력은 점점 교묘해지고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인성교육은 더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 교육권에서 그걸 잡아주는 수단이 없어. 그래서 약자는 더 약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그래서 요즘 난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들께서 요즘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힘들까에 대해서 깊이 좀 관심을 가져야 돼. 혼낼 게 아니라. 그런 게 결여가 돼 있으니까 무조건 하라고 하고 시킨 대로 하라고 하고 부모님 말 들으라고. 부모님 말 듣더라도 왜 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말과 이제 나랑 이제 상충되는 안 맞는 의견을 제시하면 그 얘기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까지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자식의 입장에 대해서 부모가 경청을 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게 부모님 아직 잘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이제 대화의 단절, 소통의 부재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네. 전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도 괜찮아. 왜 최근에 제가 요소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현진님도 요소수 사태 아시죠? 지금 중국에서 제재화한 요소수가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이 안 돌아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걸로 어떻게 되겠지만 이게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면 심각해지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경제적 이제 손실로 다가오는데 어이가 없었던 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요소수로 경유차 못 돌리면 잘 됐네. 이왕에 경유 이제 뭐 화물차나 화물차 트레일러 보기 싫었는데 전기 트레일러 전기 화물차 만들면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진짜 나 그거 보고 어이가 없었어 진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게 없어서 그래. 역지사지. 예, 애엄마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야. 그는 이제 도로에 위험한 차 안 다니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트럭 같은 거 안 보겠네? 그러면 당장 기저귀, 쌀, 뭐 옷 같은 거 이제 집에 안 올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 생각 없는 사람들이. 예? 전기차의 단점이 뭔데요? 전기차의 단점이 뭐냐면 전기차는 일단 사이즈가 작잖아요. 차가 사이즈가 작은 게 아직 큰 차를 만들어내지 못하잖아. 아직 시스템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 그리고 전기차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연료. 연료의 문제 아니까 연료. 아직 기름처럼 많은 양을 저장시켜서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차에 시내 주행할 땐 괜찮지. 근데 장기로 그러니까 장기 출장이나 뭐 편도로 100km 갈 때는 굉장히 좀 물음표를 제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이 있는데 서울에서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한다면 왕복 한 550km 넘는데 전기차로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데가 많습니까? 전기 충전소가 우리나라 따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관공서에나 몇 군데나 있지, 뭐,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는 좀 군데군데 있지만,
전기 충전선 따로 없잖아요, 여러분. 아니, 또 여러분, 전기 자동차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전기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사놓고. 헤매는 사람도 많다니까. 다 헤매더라고. 처음 샀을 때는. 왜? 파란색 번호판 다신 분도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는 파란색 번호판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 갑자기 차를 쓸 일이 있는데 생각보다 주행거리 많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이거 넣어야 되는데 충전해야 되는데 어디다 충전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초행길에 이제 전기 충전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충전할 수 있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갑자기 차를 우리가 동네에서만 쓰다가 먼 길을 쓸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먼데 어디가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시외로 갈 수도 있잖아. 근데 빨리 시골 같은 데 가면 어떡할 거야? 도시에는 뭐 있다 하더라도 시골 같은 데 전기차 가버리면 어떡할 거? 어디서 할 겁니까? 뭐 발전소에서 할 거예요? 뭐 송전탑 밑에서 뭐 꼽아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들 많단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지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더라도 이게 혼자 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 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점점 자기의 환경 그 외적으로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 적어도 난 그게 중요해. 우리가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행동 때문에 남이 피해받지 않는 건 더 중요해요. 근데 자기 행동만 중요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까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마스크 같은 거. 공공장소 마스크 같은 거 그렇잖아요. 누구 마스크 좋아서 낍니까? 답답하단 말이야. 특히 저같이 비염 있고 안경 쓴 사람들 고역입니다. 마스크 끼면. 특히 겨울 되잖아요. 숨 쉬면 이 숨 쉬는 공기가 이 안경 알을 타고 와요 위로. 그러면 이게 안경이 뿌얘진다고. 이게 안경 쓰신 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겨울이 너무 싫어 그래서. 어? 점점 사람들이 이제 사페나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그런 사람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굉장히 많습니다. 사페는 보통 100명 중에 한 명 있다고 하고 소페는 25명 중에 한 명 있다고 하잖아. 그럼 우리나라에 한 300만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된다는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계산해보면. 그 정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50, 300만 명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동네에 한두 명 무조건 꼭 있다는 얘기야. 돈이 많건 적건 간에. 그러니까 자기는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모르겠지. 자, 아무튼 그걸 떠나서 내 의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의지도 생각해야 된다. 상대방한테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 나만 소중한 게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내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로 타인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타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도구나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많이 일어나니까 가스라이팅이 지금 대두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가스라이팅이 왜 문제인지 몰라요.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 원래 사람들 다 그렇지 않나? 얘는 이래도 돼. 나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약간 이렇게 굉장히 핑계를 내요. 핑계를 내.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그 변명 중에 하나가 나만 이렇게 하나? 왜 나만 잡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저 음주운전 하는 거 있잖아요. 단속하잖아. 잡잖아요. 저 예전에 그 전경 시절에 불신검문 잡잖아요. 그러면 왜 나만 잡아요? 왜 하고 많은 사람이 납니까? 왜 저 사람들은 안 잡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 진짜로 헬멧 비착용 잡잖아요. 그러면
아니 나만 헬멧 안 쓴 것도 아니고 저기 보면 헬멧 안 쓴다 분명히 있을 때 왜 나만 잡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해요? 어. 이 본인이 잘못한 걸 타인을 덮어버린단 말이야. 특히 우리나라 사람만큼 남 탓하는 사람, 남 탓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내 꿈은 내가 달성해야 되지 타인 보고 달성하려고 하면 안 돼. 내 인생은 내가 살고 내가 인생에서 목표로 하는 것도 내가 달성해야 되는 거지. 내 가족이라고 해서 나랑 친하다고 해서 직장에서 상하관계라고 해서 그 사람을 도구나 매개체 이용해서 그 사람의 의지와 이제 어떤 선택은 다 무시하고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는 하면 안 되죠.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비지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당연하게. 정말로. 특히 가족 간에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3번의 케이스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3번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동학대 가정폭력입니다. 요즘에 좀 안타까운 사건도 뭐 어린 애들한테 이제 학대해가지고 뭐 상처를 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애들가 이제 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발견이 된다거나 아니면 좀 끔찍하게 좀 죽음을 당한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뉴스로 기사화가 되지 않거나 사건으로 접수가 안 돼서 그렇지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이게 기사화가 되지 않았고 사건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잠재되어 있는 것들, 잠재된 가정폭력, 아동학대 특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가정폭력이 참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신고 접수가 안 돼요. 신고 접수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정서가 좀 이상한 게 그 보통 우리나라의 어떤 가정사가 보통 이렇게 돼 있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부장제 아닙니까? 그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런 거야.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가족들이 해결되지 남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가부장제에 굉장히 당연하게 현대 사회에서도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식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나쁜 뜻이건 좋은 뜻이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나쁜 가정에서 벌어지는 나쁜 폭력이나 어떤 학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뤄짐에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한국식 가정문화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많을 거야. 아동학대도 많을 거예요.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까지 있고. 내가 내 자식한테 이렇게 못하냐? 니들이 우리 자식한테 뭐 밥을 줘봤냐, 돈을 줘봤냐? 내가 법적 보호자인데 내가 이런 것도 못해?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거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 우리나라는 참 이런 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가스라이팅이 일어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의 나라예요. 좋은 조건의 나라. 힘이 없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구하러 살만 한다거나 이 권력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제도로 뭔가 이 사람을 찍어 누른다거나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예요. 지금 가스라이팅이 일어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또 어디냐 하면 복지단체예요. 복지단체. 뭐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거주시키고 거기서 이제 수시 가능하도록 이렇게 유지해지는 곳도 있잖아요. 그 아래서 예전에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죠. 근데 웃긴 게 그분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웃긴 게. 네, 그렇죠. 형제복지원도 있고 그 외딴 섬 거기도 있었고 대구에도 하나 있었죠. 예. 이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슈와 그러니까
참 웃긴 게, 이 대한민국 사회는 웃긴 게 뭐냐면, 언론에서 얘기하더라도 이슈가 안 되면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커져가지고 제대로 사건화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아서 어떤 큰 여론몰이를 할 가능성이 아닌 이상은 이게 안 나와요. 수변위로 안 나와. 이게 보면 대부분 보면 그런 사건들이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태에서 뻥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랜 시간 동안 자행해온 것들. 당장 며칠간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그런 어떤 비인간적인 윤리적인 행태가 이제 행해진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골마가지고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커지고 나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숨겨가면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옛날에 지금이랑 그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의지대로 살 자격이 있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그런데 타인도 타인의 의지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대로 여러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뭐 돈을 많이 벌던 권력을 많이 가지던 아니 어느 위치에 간 간에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나보다 힘이 없다고, 신체적 힘이 없다고, 아니면 나보다 가진 게 없다고 그 사람을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금전적인 걸 이용해서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도구로 내 입맛대로 쓴다거나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사회가 바뀌려면 나부터 바꿔야 돼요. 사회 제도가 바뀌냐면 우리도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맨날 불만만 가지면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환경이 바뀌려면 가장 필드에 있는 가장 이 현실에 있는 것부터 조금씩 바꿔 나가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는 바뀔 의지가 없는데 말로만 백날 얘기한다고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스라이팅이나 어떤 타인의 의지를 함부로 행동하는 어떤 행위가 없어지려면 말로만 나쁘다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우리부터 하면 안 돼. 우리부터. 여기 계신 분들부터 타인의 의지를 함부로 조정한다거나 입맛대로 환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목을 일단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어디 살든 간에 돈이 많건 적건 간에 한 사람의 의지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거나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구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사람 사는 거죠. 내 의지를 누구한테 통제당하고 억압당하고 제압당한 상태에서 하고 싶고 못하고 사는 게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도 타인한테 그렇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긴 얘기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